코스피가 6,800선 위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주가 정상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3대 호재가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더 여유는 있는 듯하네요. 오늘 이 시간 박찬윤 GL 리서치 대표 모셨거든요. 시장의 흐름들 쭉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이에요 오늘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어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부담됐던 건 장기 국채금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은 진정이 됐습니다. 바이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미 정부에서 그래도 미 국채 금리의 장기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서 미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매도 사이드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37% 정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시장 우려를 키웠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조정은 빌미로서 작용을 했던 게 사실 지금 최근 3개월 이상 미국채 30년물은 5.3% 그리고 10년물은 4.7%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 저는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이후에 시장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다는 거죠. 미 재무부에서 장기채 바이백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30년 그러니까 그 10년에서 30년물을 해당 매입 한도를 기존에 20억 불에서 최소 40억 불로 2배 이상 증액을 하면서 미국채 장기채 금리 중심으로 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30년물이 5.3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이게 5.18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한 4.7에서 지금 4.63까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좀 뭐랄까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테크 중심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제금리 고공행진 여파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미국 AI 투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회사채 발행 이슈가 미 10년물 국제금리의 0.3%포인트밖에 영향을 안 주니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게 또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주도 뭐 SK하이닉스의 영향도 있지만 투심이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는 있긴 하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런 테크에 좀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인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향후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화시키는 주식의 가치 평가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이 수요 둔화로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서 제시해 주셨던 대로 대략 0.3%포인트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와 발맞추어서 하이닉스 이런 대규모 이런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더나를 중심으로 이런 바이오테크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저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은 예. 좀 이런 갭 상승 이후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 하지만 시장의 투심이 좀 시계가 바이오에서 다시 한번 테크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흐름도 같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요즘에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금리와 반도체 투심이 잘 엮여가지고 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렸고 사실 금리도 금리인데 전쟁 변수는 여전히다라는 몇 개월 동안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근데 네. 유가가 쉽게 떨어지려나? 계속 그런 장기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쵸. 그다음에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을 우리가 틈새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 두 달 전이었나요? 그때 네. 호르무즈 잠깐 열렸을 때 그때 국제유가가 빠르게 70불 초반까지 빠지면서 야 60불대 바로 가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실상은 국제유가 어제 WTI 기준으로 85불 재차 넘나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이런 협상 이런 부분 자체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인 결과치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변수라기보다는 시장의 하나의 상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즉 하이어 포 롱거라는 이런 표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게 향후에 국채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까지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 불확실성, 이제 전쟁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방산이 따라다니는데 네. 최근 그래도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효자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뛰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 쪽 탑픽으로 언급이 되는데 미국 자주포 그거 그렇게 이제 수주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상당히 좀 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나토 쪽의 밸류체 내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유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단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측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LIS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하게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 쪽의 수출 물꼬를 트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안 K9 자주포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의 향후 3년간의 이런 그 퀄 테스트와 그리고 시험 이런 승인을 거쳐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런 재발주와 탄약 같은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MRO까지 이어지는 측면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까지도 그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박스피, 종목장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그로스를 활짝 열어주는 측면, 그러면서 리레이팅 받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는 쪽으로서 숫자에 따른 종목별, 종목장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방산주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대표님도 탑픽으로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림에서는 사실은 전 두 종목을 좋아해요. 두 종목? 네. 하나 어떤 걸 것 에어로스페이스. 같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는 현대로템? 뭘까요? 아니요, 현대로템보다는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이름이 참 길어요. 네. 발음하기 DNA. 어려워요. LIG DNA. 네. 이 두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LIG DNA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이제 중동에 대한 수출 물꼬와 유럽 양 수출이 올 하반기에 가셔야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도 무기, 전략 무기 수출을 할 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2 전차 쪽에 있는 좀 지상 전략 물자를 하고 있는 현대로템과는 약간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네네. 있는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현 대표님은 방산주 탑픽 2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어렵죠. 예, 두 개가 여기 비슷한 부분에 있네요. 네. 이름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AI 투자 시대에 우리가 이제 부침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AI 투자 뭐 3년 안에 회수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실제 투자자들은 수익,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는 종목을 믿음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다르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실적 시즌을 이렇게 보면서 실적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안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 너무 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투자 포인트로 좀 전략 언급해 주신다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숫자에 대한 민감도가 정말 커졌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 추정치 한 6% 약간 미달했다고 해가지고 급락 나오는 모습.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EM, ODM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섹터 안에서도 달바 글로벌은 15%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 등 숫자에 대해서 이제는 스트릿 컨센을 못 맞추는 종목들을 좀 민감도가 커졌구나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으로 특히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하는 부분이 숫자로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대로 증명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게 8월 달 들어서 시장의 저점 대비 37% 올라오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에서도 사실 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네네. 하지만 이미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은 주도 트렌드잖아. 이미 갖고 있어. 그 외에 다른 뭘 살 수 있을까? 그에 따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시장에 반도체와 AI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음식료와 화장품 대표적인 종목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자체를 느꼈거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는 삼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양식품. 네. 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증설하는 것들, 밀양 2공장 그리고 중국 증설하는 거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니야? 그리고 미국, 유럽 수출 잘 되는 거 누가 몰라? 근데 플러스 알파가 뭐야? 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던지면서 가격은 1년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숫자가 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 시점 삼양식품은 이번 2분기 매출 성장률, 탑라인 성장률은 40%에 달합니다. 39.2% 정도 탑라인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나타났었고 영업 이익률 또한 대략 한 20% 중반, 초중반을 기록할 정도로 23%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30%가 넘어가는 음식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12배에 불과합니다. 12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너무 싼 거 아닌가. ROE가 30%가 넘어가고 탑라인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 PER이 15배?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농심과 비교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네. 삼양식품이 1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12배예요. 하지만 탑라인, 매출액이 40% 성장하고 있는 삼양식품 대비 ROE와 매출액이 각각 한 7% 정도 성장하고 있는 농심, PER이 12배에서 거래가 되는데 앵커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면 PER 12배짜리 농심 사시겠어요? ROE가 7%거든요. 네. 아니면 ROE가 30% 넘어가고 있는 PER 15배짜리 삼양식품 사시겠어요? 당연히 ROE 높은 거. 자기 자본이 높은 삼양식품. 그렇죠. 이렇게 앵커님은 성장주 네. 좋아하십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양식품 첫 선을 꼽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ROE 얘기하다 보니까 머릿속을 스치는 게 APR. 네, APR도 네. 화장품 업계에서는 독보적으로 ROE가 90%가 넘어가요. 성장주. 성장주. 근데 네. 참고로 업종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은 ROE가 7%. 그렇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근데 PER 격차는 APR 같은 경우가 PER이 20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17배에서 18배. 한 PER 한 3,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3에서 4 정도 차이 나는데 ROE가 이렇게 넘사라면 저 같으면 성장.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AI 관련된 종목이 숫자로서 증명을 하면서 살 수 있죠. 반도체와 전력 설비 살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뭔가 바벨 전략으로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 끌고 갈 때는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종목들도 챙겨가면서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균형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도 뭐 역대급의 뭐 실적 순간을 낳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또 긍정적인데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이익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쵸. 성장 포인트 잘 꼽으면 거기서 수익률에 대한 법칙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확실히 성장주 섹터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튀어주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했고. 근데 암 백신 이쪽으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뭐 물론 이게 매출이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잠깐 네.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오늘 시장 반응만 보면 시장의 투심이 그래 빈집 채우는 거 바스켓 채우는 거 자체는 오케이. 하지만 오늘 이에 따른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끝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로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나 AI 진영 외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번 상승에 좀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게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채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잠깐 눈 감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비겁한 변명이지만 네. 일단은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빠져가지고 실망스럽다고 해서 여기서 다 팔고 떠나기에도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신규 접근하기에도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 한 20% 넘게 키우는데 여기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기에도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mRNA, 메신저 리보엑사는 사용처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를 통해 우리가 코로나 때의 백신으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한시적으로 나타났었고 최근에 RNA 치료제 이런 부분이 유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쪽으로 일부 사용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뭐 ADC 쪽이라든지 뭐 GLP 원계열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되면서 올릭스나 알지노믹스, 에스티팜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대로 긍정적인 시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로 도출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을 학회에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흑색정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메이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여타 암종까지 확산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돼 하는 이런 시장의 의구심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 파미세를 보면서 놀랐어요. 왜요? 기세상한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점상이라고 하죠. 예. 점상 딱 찍고 나서 시초가 점상 박수 치면서 야 얘가 점상 유지를 하는 한 다른 친구들도 키 맞추기 하면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불을 뿜나 보다. 오늘 국채금리 하락도 나타났잖아. 역시 바이오는 한 방이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하락 VI 땅땅 걸리면서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결과치 이런 것들을 도출하지 않았지만 단순 백신으로서 사용하는 거, 유전자 희귀질환 사용하는 부분에서 암까지도 완전 차원이 다른 분야잖아요. 암까지도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그 가능성을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마음이 양가적이에요. 네, 뭐 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 좀 지켜봐야 된다가 지금으로서는 제 결론입니다.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자를 할 때 오늘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맞아요.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이게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던지지 않고 보유했던 끌고 아니면 가야 됐죠. 다시 들어오건 이래야 되는데 네. 매물이 나왔다는 거 음봉의 자체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느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투심적인 측면에서는 예. 아직까지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 8월 달에 상승장을 이끌어놨던 코스닥의 선봉장이라는 측면 국채금리 하락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 이거 빠져가지고 손바뀜 나타나는데 여기서 팔고 떠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로 탄탄할까요? 라는 대답을 네.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점 굉장히 중요하고 주 후반까지 그 뒷심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오르기는 하는데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맥 잘 짚어주셨고요.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